그럼 여러분은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석을 다 해본 다음에 문장을 헤집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싶은 겁니까? 안녕하세요. 대치동 선생입니다. 오늘은 구문 독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배우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배우게 되실 구문 독해 수업의 방식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어느 순간은 거의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학원이나 과외다 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고학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피해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지문을 다루긴 할 건데요. 아직 나쁜 버릇이 들지 않은, 그러니까 저학년 학생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대다수가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구문 해석 스타일은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유명 강사분이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신 건데요.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포인트만 잡아서 제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인데요. There are many men who think that in all the years since this time we have never again risen to a height so lofty as that of the best among the great artists.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겠지만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어요. 저 뒤에 lofty 정도가 어려운 단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길고 복잡한 문장처럼 보이긴 하죠. 이 유명 강사분은 이런 복잡한 문장을 다룰 때는 해석을 먼저 하기보다는 일단 본동사를 먼저 찾으래요. 그 다음에는 묶을 수 있는 건 한번 다 묶어보래요. 근데 이 묶는 방식은, 즉 패턴은 강사들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재밌는데요. 같은 강사라도 같은 지문으로 다음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사선을 치거나 괄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최종적으로 이 그림대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가진 이런 수학 방정식 같은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해석을 멋지게 해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제가 한 문장으로 다시 멋지게 해석할게요. 파블로 피카소 시대 이래로 전년에 걸쳐서 우리는 그 예술가들에서 최고의 높이만큼, 그렇게 고결한 높이만큼 절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끝났죠. 저는 제 뇌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장 해석 가능하신 천재분 계신가요? 전 모르겠거든요. 방금 해석 그대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의 시대 이후로 전년에 걸쳐서 우리는 위대한 예술가들 중에서 최고의 높이 같은 아주 고결한 높이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분이 한 해석에서 한마디도 한 토시도 바꾼 게 없어요.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보다 먼저 이분의 접근법이 그렇죠. 복잡한 문장은 본동사부터 찾고 묶고 구조 분석부터 하시는 거죠. 근데 해석을 안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좋습니다. 방금 그 한글 해석본 그대로 있죠. 여러분의 모국어죠. 한글. 그 분석을 한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하고 나면 놀랍게도 똑같이 분석할 수 있어요. 영어 문장을 분석하는 거랑. 보시죠. 노란색 괄호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안긴 문장이고요. 빨간색 괄호는 생각하다라는 우리말 서술어의 안긴 문장입니다. 국어문법이에요. 이거 틀린지 나중에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아까 영어 문장의 분석과 정말 똑같은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모양 비슷하죠. 근데 이 문장 한글이지만 우리 모국어지만 이렇게 분석하려면 해석을 해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불가능해요. 근데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문장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을 먼저 해보라고요? 한글도 안 되는데? 그리고 한글 문장을 이렇게 묶고 괄호를 치고 예쁘게 색칠하고 나니까 아까 이해가 안 되던 문장이었죠.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 문장을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어쩌나요?
어떤 언어건 상관이 없이 이 정도의 분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즉, 직독직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듣는 대다수의 구문독해 강의가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석을 다 해본 다음에 문장을 해짓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싶은 겁니까? 당연히 전자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문장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멋지게 해석한 결과물이 방금 그 문장이에요. 이해 안 되는 그 문장. 근데 왜 이런 해석이 됐을까요? 내용이 어려워서요? 여러분,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생한테 한글 비문학 지문도 아니고 영어로 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육부에 출제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문제 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 복잡한 영어 문장을 굳이 한글로 1:1 대응이 되는 번역본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이 영문장을 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쓴 그 내용의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야기의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한글 문장의 어순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스토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중2병 걸린 것 같은 희한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이걸 중학생, 초등학생, 5, 6학년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워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만 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문장이 복잡해지고 구조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배워도 되는 애들은 천천히라도 발전을 합니다.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누구긴요, 머리 좋은 애들이죠. 하지만 걔네들끼리는 머리 차이가 안 나나요?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고요? 영어만 할 건가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수학은요? 저는 수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은 수학에서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의 타고난 머리, 지능 순서대로 대학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만큼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문장을 보이는 순서대로 실시간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번 볼까요? 한 문장으로 번역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문장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지 번역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해요. 피카소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수준이라는 거는 아주 고결하고 대단한 거여서 위대한 예술가 중에서도 최고의 수준과 같대요.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셨죠? 왜 그럴까요? 이 영문장을 쓴 사람이 이 순서대로 내용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해가 쉬워진 거죠. 이게 단어를 몇 개 더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원래 생각했던 스토리의 순서를 뒤바꿔 놓으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해석지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하는 선생님, 강사분들이 잘못되신 거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문제를 아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문독해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